승희입니다. 은옥입니다. 현지입니다. 네, 오늘은 작가 수업 아카데미 7기 모집 안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지를 많이 하는데 작가 수업은 사실 많이 기다리셨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가반 선배님들과 함께 토크 형식으로 여러분들 오시고 싶은 분들, 작가반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지를 하면서 작가반 얘기까지 조금 하면서 이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여봤어요, 저희가. 과연 어떤 분들이 오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미뤄졌잖아요, 모집이. 네네. 그래서 또 그때도 지원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모집을 좀 연기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지를 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때문에 더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과연 지원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까? 뭐 동기들도 계셨고 하니까. 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 작품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전환점. 네. 앞으로 또 살아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술을 하지 않았던 삶과 미술을 하는 삶의 전환점인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미술을 안 했던 분들이 하게 되는 경우와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림을 되게 흥미 위주로 재미있는 것, 취미라고 접근을 했었는데 작가반을 통해서 그림이란 무엇인지 작품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고 그림을 오래 그려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림 경력은 짧지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이런 생각을 고민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 수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예전부터 전공을 하고 싶었고 한번 전문적으로 좀 제대로 한번 이 작품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좋을 것 같고 마음속으로만 가졌던 꿈일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걸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되게 본인한테는 의미가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요번에 또 기간도 7개월로 늘어났어요. 커리큘럼 바뀌면서 이전에는 이제 실기 위주로 했는데 이제 이론을 같이 병행하겠다. 그래서 이론은 미술을 계속 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작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작가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작가 수업 아카데미가 작가가 될 분들을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실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본인 지식이 좀 더 있어야 뭔가 접근하는 것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약간 깊고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작가의 일생도 저희가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본인이 작품을 해 나갈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정, 철학 이런 걸 표현하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표현하는 거를 또 알게 되면 그 미술사에 있는 작품들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수 덕목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커리큘럼 바뀌어서
또 타이트해지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7개월로 네, 늘어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그 7개월도 너무 짧은 시간이죠. 지내고 나서 보니까 정말 네. 짧더라고요. 6개월도 되게 네. 순식간에 그리고 지나가는. 실제로 이제 작가반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 전 작가반들에게도 꼭 필요한 건데 네. 이 미술사라는 것은 네. 따로 특강으로 만들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이것은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수업을 이제 그 작가반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몰랐던 자기 모습을 또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주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림 그리던 스타일이랑 되게 달라지시지 않으셨어요? 네, 달라졌고 네. 그리고 그때도 뭐가 멋있고 뭐가 안 멋있는 거는 그때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던 거를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방법이 사실 있는 게 아니지만 네. 내 생각을 어떻게 밀고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방법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방법적인 게 있진 않지만 내가 어떤 작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맞는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네. 생각보다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 커리큘럼이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커리큘럼 뭐 배우나요, 우리 작가반? 그리고 항상 학생들이 작가반은 또 베일에 쌓여 있지 않냐.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기초 소묘를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초 소묘 들어가죠. 네. 예. 기초 소묘가 제일 괴로워 하시잖아요. 네. 예.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좀 한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기초적인 실력이 없으면.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실기 좀 하고 이제 작가반이라는 그 수업 자체가 계속해서 평가를 받는 네.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마 위에 올려지는 건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힘들어서 내 능력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이제 들어오기 전엔 나는 좀 잘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또는 나는 너무 못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이게 정말 다 모든 분들이 다 부족하구나를 느끼는 게 기초 실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 재료 연구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재료 연구, 재료 프레젠테이션 하죠. 네네네. 네. 저한테 정말 신세계 같은 경험이었거든요. 네. 생전 처음 접하는 그 재료들을 네. 이렇게 써보고 얘랑 섞어보고 또 얘를 뭐 한지에다가 써본다든지 네. 얘를 뭐 캔버스나 어디다 했을 때 얘네들이 변화하는 어떤 그 재료들의 그런 변화하는 성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작품 할 때 나 요런 방법으로 써보겠다. 여기다 이렇게 써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해온 거를 그때 봤을 때 네. 완전히 새로운 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재료들 이용해서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또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재료 프레젠테이션. 재료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고스란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같은 물감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예쁘게 색상표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 혼합해 버려가지고 자기만의 실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개성이 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사 네. 하게 되고 뭐 구성 연습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하는데 기본적인 거 배울 거고 자기 분야 그러니까 전공 개념으로 자기 네. 분야를 좀 개발을 하는 것도 하고 네. 제일 좀 두려워하는 거가 사실 품평이잖아요. 그렇죠. 네, 품평회 작품 품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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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혼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아시는데 혼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아 선생님은 저렇게 보는구나, 아니면 뭐 다른 동기는 저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게 되는 태도가 좀 바뀌시는 것 같고 얘기를 못 하죠. 처음에는 뭐 작품 소개 이렇게 그쵸. 작품 발표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죠, 처음에는. 그럼 저는 작품 품평회를 통해서 무엇이 작품인지를 가장 좀 많이 배운 것 같기는 해요. 왜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이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설명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상담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상담이라고 하면 누구 들어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상담 1번 김은옥 학생 들어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갑자기 어제 봐도 갑자기 상담을 하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심리 이런 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니까 건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우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다 우셨죠? 네. 저도 울었어요. 저는 제가 상담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막 울어요. 맞아요. 같이 옆에서 울어주셨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내 작품에 솔직해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되게 꾸중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꾸중을 들을 때도 있어요.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내놓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작가반을 들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여기 보니까 인터뷰는 없는데 모여서 찍는 중간 촬영을 하고 뭐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어른스럽지 않고 푼수같이 아무 말이나 뱉고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왔는데 또 무장해제가 되고 집에 가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도 정말 대단하시다. 무장해제가 당한다는 게 선생님들이 대단하시다. 근데 나는 한번 내가 확 깨주고 싶다 정말. 나는 원래 나의 진짜 진 모습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약간 궁금하잖아요. 서로 다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깨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조금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고 성장을 해간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작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작품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저만의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저희가 작가반을 들어오지만 결국에 가서는 본인 스스로가 작품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뭐 퍼포먼스 수업을 하던지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이게 뭐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아까 이제 인터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기수별 인터뷰를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개인 인터뷰도 하고 기수별 인터뷰도 하게 되는데, 이 기수별 인터뷰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사실 본인 이 수업이 어떤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뭘 배우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본인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까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록에 남기고 본인이 뭘 배워가는지를 기록에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작품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뭐냐면은 자기 작품 모음집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작품 모음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이 외부의 갤러리에 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공모전에 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본인 작품 이렇게 뭐 제목도 정하고 사이즈도 정리하고 해서 작품집을 만드는 과정을 좀 배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품 완성을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이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 8개 정도의 그런 항목은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건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뭐를 배우는지 이런 것들도 그 결과물을 내가 이제 뭐 7개월 동안 이렇게 했던 결과물들을 또 다른데 뭐 공모전을 내본다든지 해서 외부에서의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작가반 출신들이 공모전에 많이 되시는데 그 힘든 과정에서 나를 그렇게 담아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수 있는 게 신청한다고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 그림을 좀 내셔야 돼요. 되셨잖아요. 세 분은 되신 거잖아요. 한번 떨어지셨잖아요.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까발려지고 싶지 않은데. 아, 예전에는 뭐 그냥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사실 그게 사실 좋은 케이스예요. 저희한테는 떨어지면 그냥 떨어졌지 2번 도전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곳에서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해서 뽑히신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뭐, 심사해 주신 선생님들이 왜 뽑아주셨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간절했던 게 저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활이나 제 자신에 되게 만족을 못할 때였고,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고 싶었고, 작가반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합격, 불합격이 알려지잖아요. 바로도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있으면 발표가 나요. 인터뷰를 통해서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인터뷰 질문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면 작가반 들어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떨어질 때는 인터뷰 기회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인터뷰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나 보네요. 네, 떨어지는. 인터뷰도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인터뷰도 못하고 떨어지셨구나. 네. 인터뷰를 하고도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네, 뭔가 내가 이 작가반 과정을 끝내서 작가가 돼서 뭔가 상을 타고 싶다거나 이런 아니면 남에게 내 그림을 인정받고 싶다거나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비우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작할 당시에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는데 뭐 과정을 듣다 보니 이게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나를 위해서 뭔가 쏟아붓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른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보다 작품을 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게 맞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화실에 굉장히 좋은 수업들이 많아요. 특강 수업, 좋은 수업이 많고 또 정규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작품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혼을 담는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그거로서 좀 치유가 되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수업 아카데미를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그 7개월 이후에도 그 작품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전 작가반 지원하신 선배들의 인터뷰를 보시면 항상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고 그 지원을 만약에 하실 분들은 꼭 선배님들
인터뷰 영상과 블랙 섀도우 선생님 인터뷰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이게 무슨 과정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시간과 돈과 모든 거를 자기 영혼과 뭐 이런 걸 다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섣불리 네. 결정하시는 것도 네. 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된 작가 수업 아카데미 전문 과정 학생들이 이제 화실 들어오면은 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누릴 수 있는 거 많죠. 네. 일단 화실 정규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오셔서 작업하실 수 있다는 네, 장점이 네. 있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 화실에 가장 인기 있는 강좌 네. 중에 드로잉 워크샵을 네.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네. 있죠. 드로잉 워크샵하고 수채화 안전 정보 두 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7개월 동안 본인이 어떻게 시간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원 없이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는 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무료 원데이 특강 뭐 이런 거 할 때 있어요. 네. 그때는 작가반 그 과정생들은 그냥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원래 그런 건 선착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열애가 돼요. 그런 혜택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되게 많다는 거. 네. 또 전시하잖아요, 우리. 네. 전시 필수적으로 해야 네, 되는 거죠. 전시해야죠. 그런 전시할 때 작가반들은 조금 더 작품을 크고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있다. 이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연작의 느낌? 뭔가 하나의 나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룰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도 흔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정규반 할 때는 어떤 그림, 뭐 형태가 있는 거 이런 것만 좀 그리다가 형태가 있는 걸 할 수도 있지만 뭐 비구상 작업에 도전해 본다든지 뭐 되게 대작에 도전해 본다든지 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나왔다는 거? 네.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가장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너무 많지만 너무 많지만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 네. 저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 알게 되는 점이고 가장 싫은 점은 나의 싫은 점도 낱낱이 알게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작품도 작품이었지만 제가 달라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저는 즐겼다고 해야 되나? 네. 달라진다는 게 그냥 달라지는 건 아니죠. 저 나름대로의 제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제가 힘든 부분을 겪어내면서 이 부분을 내가 극복했구나 이러면서 그게 또 작품으로 연결될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작가 수업 아카데미에 이제 지원을 하신다는 건 어떤 7개월이라는 짧은 과정 동안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워야 하는 걸 약속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속을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서로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작가반을 들어온다고 하면, 작가반에 지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우지만은 덜컥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이지만 그 어쨌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그 같이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되게 신중하고 진지한 어떤 계약을 맺는 순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신중하게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혜택들도 있어요. 전시를 하고 나면 또 통합미술 지도사 자격증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작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시는 거는 작품을 하는 태도를 배운다는 거. 네. 네.
그거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전에서 상 받았네? 우와. 그러면서, 작가반에는 뭔가 있나 봐. 뭔가 있어서 상 받나 봐. 환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네네. 저는 또 여기에 반론을 하자면 반론 되기. 환상을 가지고 들어오셔도 네. 약속을 잘 지키고 네. 커리큘럼을 잘 따라간다면 네. 마지막에는 쭉 성장할 수 있는 자기가 원했던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네. 발판이 될 수 있다. 각자 원하는 게 다른 상태로 작가반 지원을 하시게 되시겠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각자 원하시는 거를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욕심을 부리시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명예욕, 그쵸? 네. 저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공모전에서 상 받고 싶고 좋은 작품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한 좋은 욕심을 내시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 들어오실지 정말 기대되고요. 네, 굉장히 울고 웃고 할 건데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오늘 공지 엄청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